세상에서 가장 바쁜 치킨집 사장님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수백 마리의 닭이 필요한데 납품업체가 저도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계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장님이 결심을 해요. 됐어. 내가 직접 양계장을 차린다. 근데 이 치킨집 사장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를 동시에 굴리고 있는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리고 닭 대신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 칩이고요. 지난 3월 21일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의 기가팩토리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했어요. 테라팹을 건설하지 않으면 칩을 확보할 수 없다. 우리는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 삼성전자, TSMC라는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들을 협력사로 두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직접 공장까지 짓겠다는 선언이에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화들짝 놀라서 뉴스 검색을 했을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 일상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테라팹의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자, 먼저 반도체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반도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전문적인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엄청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네이버 지도로 길을 찾을 때 이 모든 걸 처리해주는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반도체 칩이에요. 컴퓨터도, 자동차도, 냉장고도, 심지어 요즘 나오는 에어컨이나 세탁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는 21세기의 쌀이에요. 옛날에 쌀이 없으면 밥을 못 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쌀을 만드는 곳이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나는 대만의 TSMC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예요. 물론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도 있지만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이 둘이 독보적이에요. 머스크가 이 두 회사에 감사하지만 너무 느리다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소리인지 감이 오시죠? 그럼 머스크는 왜 이렇게 칩이 많이 필요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즘 테슬라 차를 타본 분들 계세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FSD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이 작동하는 방식이 어떤지 아세요? 차가 달리면서 카메라 여러 대로 주변을 초당 수십 번 촬영하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저건 사람이다, 저건 신호등이다, 저 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한다 는 걸 0.1초 안에 판단해요. 이걸 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그 연산을 처리하는 게 바로 AI 칩이에요.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머스크가 야심차게 키우고 있는 사업이 세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옵티머스예요.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손으로 물건을 짚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수백 대가 시범 운영 중이에요. 머스크는 2026년 말까지 10만 대, 장기적으로는 수억 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한 대에도 고성능 AI 칩이 여러 개 들어가는데 수억 대면 칩이 얼마나 필요할지 상상이 되세요? 두 번째가 xAI예요. 챗GPT 만든 오픈AI에 대항해서 머스크가 직접 만든 AI 회사인데요. 지금 그록이라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요.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서비스하려면 엄청난 서버가 필요하고 그 서버 안에도 GPU 칩이 수만 개씩 들어가요. 실제로 머스크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10만 개짜리 GPU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세 번째가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는 지금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전 세계 저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단순한 인터넷 중계 위성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우주에서 AI 연산을 하는 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이 위성 안에 들어가는 칩은 우주 방사선을 견뎌야 하고 극한의 온도 변화를 버텨야 하고 전력 효율도 극도로 높아야 하는 특수 칩이에요. 일반 반도체 공장에서는 못 만들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 전기차 수백만 대, 옵티머스 로봇 수억 대, xAI 슈퍼컴퓨터, 스페이스X AI 위성. 머스크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이 자기 회사들의 미래 수요에 비하면
2%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2%요? 98%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삼성이랑 TSMC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줘도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테라팹이에요. 테라팹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이름부터 풀어볼게요. 테라는 1조를 뜻하는 단위예요. 테라와트, 테라바이트 할 때 그 테라예요. 팹은 반도체 공장, 패브리케이션 플랜트의 줄임말이에요. 즉, 테라팹은 1조 단위로 만드는 반도체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스케일이 다르죠? 위치는 텍사스주 오스틴이에요. 이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있는 곳이에요. 기가팩토리가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이라면 테라팹은 그 옆에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인 거예요. 규모는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 공장보다 훨씬 더 크게 짓는다고 해요. 머스크는 이 공장이 역사상 가장 큰 칩 제조 시설이 될 거라고 직접 말했어요. 테라팹에서 생산할 칩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한쪽은 테슬라 차량과 옵티머스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갈 AI 추론 칩이에요. 추론 칩이라는 게 뭐냐면 AI가 이미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데 쓰이는 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미 공부 다 한 AI가 시험 보는 데 쓰는 두뇌예요. 다른 한쪽은 스페이스X 위성과 우주 데이터 센터에 쓸 고출력 특수 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테라팹이 기존 반도체 공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보통 빅테크 회사들은 반도체를 직접 설계는 하지만 만드는 건 전문 공장에 맡겨요. 애플이 M칩 설계는 하지만 실제 제조는 TSMC에 시키는 것처럼요. 구글도, 메타도, 아마존도 다 그래요. 자기 칩 설계팀은 있어도 공장은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부 한 지붕 아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표현한 말로는 피드백 루프를 극대화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설계팀이랑 생산팀이 옆에 붙어 있으면 이 칩 성능이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수정해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은 TSMC에 맡기면 수정 한 번에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공장, 즉 팹을 짓는 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제조업 중 하나예요. 현재 가장 앞선 반도체 공정은 3나노미터예요. 1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으냐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1이에요. 그 정도로 작은 회로를 실리콘 위에 새기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극자외선 EUV라는 특수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이 기계 한 대 가격이 무려 2,5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하나, 네덜란드의 ASML 뿐이에요. ASML이 안 팔면 최첨단 반도체 공장 자체를 못 짓는 거예요. TSMC가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된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987년에 창업해서 거의 40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과 인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반도체 공장을 처음 짓고 정상 가동까지 가려면 통상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게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완전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도 보고서를 통해 머스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온 게 사실이지만 자체 반도체 공장 건설은 진짜 어려운 도전이라고 했어요. 공장을 짓고 정상화하는 데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이상이 들 거라는 전망이에요. 30조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전적이 좀 특이하거든요. 2002년에 스페이스X를 창업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간 기업이 우주 로켓을 만들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였어요. 실제로 처음 3번의 발사는 전부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는 나사의 우주 비행사를 ISS 국제우주정거장에 데려다주고 펠컨9 로켓을 수십 번 재활용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에 테슬라 로드스터 발표할 때 전기차는 골프카트나 다름없다, 시장이 될 리 없다고 비웃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만든 회사가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이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에요. 말했다가 못 지킨 약속도 엄청나게 많아요. 2020년에 완전 자율주행 완성한다고 했다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사이버트럭 2021년에 출시한다고 했다가 2023년에 나왔고, 2022년에 옵티머스 양산한다고 했다가 지금 시범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머스크 타임라인에 최소 2배는 더해서 들어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팹이 언제 실제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머스크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건 분명하고, 이미 테라팹 관련 반도체 엔지니어 채용을 시작했어요. 연봉이 최저 1억 3천만 원에서 최고 3억 7천만 원, 거기에 주식까지 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머스크는 직접 X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16개씩 달아서 한국에 반도체 하는 분들 테슬라 와서 같이 일하자는 공개 러브콜까지 보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우리 경제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요. 첫 번째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테라팹 뉴스가 터지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럼 삼성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당장은 머스크 본인도 삼성이 필요해요. 테슬라의 차세대 칩인 AI5는 삼성전자 한국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AI6은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이 나노 공정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해 7월에 삼성전자와 약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 6천억 원 규모의 칩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어요. 단일 계약으로는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머스크가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안에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생산 라인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삼성전자에게 나쁜 뉴스가 아니에요. 테라팹은 완성까지 수년이 걸릴 거고 그 전까지는 삼성이 필요해요. 다만 5년, 10년 뒤를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테라팹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그때는 삼성의 큰 고객 하나가 이탈하는 거니까요. 그게 장기적인 우려 포인트예요.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해야 해요. 머스크가 직접 이 얘기를 꺼냈어요. 대만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TSMC가 대만에 있는데 만약 미중 갈등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반도체 공급이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정부도 이 문제 때문에 칩스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공장을 미국 본토에 짓는 기업들한테 수십조 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테라팹이 텍사스에 들어서는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미국 땅 안에서 칩을 만들어야 지정학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AI 패권 전쟁이에요.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GPU 한 장에 수천만 원씩 하는데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에요. 머스크는 엔비디아한테 돈 갖다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접 만들겠다는 거죠. 이미 테슬라는 자체 설계한 도조 칩으로 AI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제조까지 직접 하면 칩 원가를 극도로 낮출 수 있어요. 그 비용 절감이 테슬라 자동차 가격 인하로, 옵티머스 로봇 대중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해보면요. 테라팹은 머스크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이 아니에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옵티머스로 이어지는 그의 제국이 앞으로 필요한 반도체 물량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거예요. 치킨집 사장이 양계장 차리는 수준이 아니라 치킨집 사장이 전국 양계장을 다 합쳐도 모자라서 아예 사료 공장부터 양계장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반도체 공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제조업이고 3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고 완성까지 수년이 걸릴 거예요. TSMC와 삼성이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실제로 인텔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기차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로켓 재활용이 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결국 머스크는 해냈어요. 맞는 방향을 보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AI 시대에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뉴스에서 가져가야 할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누가 더 많은 반도체를 빨리 만드느냐가 곧 누가 AI 패권을 쥐느냐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삼성전자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어요. 머스크의 테라팹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삼성이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고 더 흥미로운 세계예요. 이런 경제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해두세요. 다음 편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 들고 올게요.